혹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세청 소득세과 김재미 조사관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김재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소득과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해볼까요? 와,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지. 혹시 국세청 유튜브 좀 보셨나요? 재미는 얼마나 있던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김재미 조사관님이 더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보증해드리게. 네. 보증 아무 데서나 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학생들이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낸다거나 하면서 또 이제 자취를 하곤 했거든요. 네, 많이 하시죠. 그런 집주인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월세나 월세 보증금을 받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면 과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주택 임대 사업자여도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주택 임대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서 그동안 계속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2천만 원 이하의 그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했었던 거고요. 연 2천만 원이면 이하의, 월세로 봤을 때 한 166만 원 정도 되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사실 아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비과세 기간이 종료가 됐고, 이제 2019년 귀속소득은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렇죠, 2020년 5월에. 네, 그 소득분부터는 이제 수익금에 상관없이 이제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면 과세다. 네, 그렇죠. 근데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봐줬던 걸 이제 안 봐줘.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안 봐준다기보다 이제 그 비과세 기간이 다 종료가 됐으니까. 그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구나 라는 게 또 그럼 새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택 임대소득도 상가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소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등도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가 그럼 아예 없나요? 여기 지금 표가 나가고 있나요? 그 부부 합산해서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국내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하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그 나와 배우자 한 채여도 한 가정이면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공동명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 그러죠? 지분율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게 있나요?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만약에 반반이면요? 반반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한 채씩 있는 걸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이서 임대 수익을 누구한테 줄 건지 합의를 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정해준다면 그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는 주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제 보증금만 있다 하더라도 세 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라? 네네. 제가 아는 간주는 그 노래방의 간주 중밖에 없어요. 좀 재미있었네요. 간주 점프하고 싶네요.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보증금을 받은 거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최소한의 금융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 이자 부분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간주를 해서 임대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2019년 귀속된 간주 임대료 소득은 그 2.1%로 그게 혹시 기준 금리인가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동시에 둘 다 만족해야 이런 걸 저희가 소형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형주택은 우리가 그 간주임대료 보증금 판단하는 그 세주택 있잖아요. 그 세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그런 쉽게 말하는 소형주택은 뭐 세주택이 넘어가더라도 굳이 그 보증금에 관련돼서는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해서 4주택이 있는데 이 4주택 모두 제가 보증금만 받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3주택이 소형주택이면 비소형주택은 한 채만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자라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나온 거라면 그럼 두 번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득 신고하실 때 장부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금융 수익은 간주임대로 계산한 부분에서 차감을 합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이라는 개념 혹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세금을 안 떼는 게 아니다. 무조건 뭐 2주택 이상이라고 다 똑같이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소형주택이란 개념도 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다 하면 또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국세청 누리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참고 자료들이 올라가져 있고요. 또 아래 블로그에 네.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혹시 또 이 주택임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업자 등록.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때 가시면 됩니다. 네. 예행 연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